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킴을 계속 하겠는데요. IO를 아직 안 배웠죠? IO를 안 배웠기 때문에 IO부터 계산하기, 특이하게 계산하지 않기가 있어요. 계산하지 않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하죠. 그리고 수로하고 조건식. 수로는 이제 우리말로 프레디키트라고 하죠. 영어로 프레디키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로라는 말보다 조금 혼란스러운 말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로 프레디키트를 그냥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수로를 그대로 해석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논리 함수예요. 함수. 논리 함수. 영어로 풀면 불린 펑션이죠. 논리 함수 여러분들 뭔지 알죠? 결과값이 논리값이에요. 결과값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만 하나 나오죠. 결과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나오는 거를 프레디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논리함수라고 안 하고 프레디키트라고 하느냐? 원래 그 태생이 어디냐면 프로포지션하고 프레디키트 할 때 나왔었잖아요. 프로포지션은 이제 명제죠, 명제. 그래서 뭐 그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우규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규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럼 이제 true구나. 근데 뭐 예를 들면 오늘 방청객 중에 김용진은 남자다. 김용진 남자죠, 그쵸? 근데 뭐 김용진은 여자다 그러면 false가 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누구누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다 하고 여기다가 X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다라기보다도 이제 사람인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인가?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X는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X가 아규먼트가 되죠.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되고 인수가 되고 인수에 따라서 값이 참인가 거짓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디키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텀으로 하면 딴 게 아니고 그냥 논리 함수예요. 그렇죠? 논리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로라는 말로 하면 여러분들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논리 함수고. 그럼 조건식은 뭐냐? 조건식은 결과가 논리값이 되는 어떤 수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 함수로 만들어진 수식이라고 하면 돼. 결과가 논리값인 수식. 이제 조건식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을 딱 잡고 나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개념을 모르고 수로가 뭐지? 뭐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주어의 반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논리 함수예요. 자, 인풋 아웃풋 먼저 볼게요. 인풋 아웃풋은 사실은 이거는 함수형 언어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에요. 함수형 언어의 약점. 약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함수형 언어는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을 안 해요. 사이드 이펙트 생각 안 하고 전역 변수 없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사이드 이펙트는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사이드 이펙트예요. 제가 뭔가를 강의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두뇌 상태가 바뀌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좀 전 슬라이드를 예를 듭시다. 좀 전 슬라이드를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수로가 뭔지 몰랐었어. 그렇죠? 아니 몰랐다기보다도 개념이 모호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명확하게 바뀌었지. 그렇죠?
그러면 저는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거가 소리하고 영상이죠. 소리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리절트를 봤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상태가 바뀌었잖아. 그게 사이드 이펙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질문했단 말이에요. 김지우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 김지우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지. 지우야 하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제가 불렀죠. 그러면 김지우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네 하고 대답했어요. 내가 리턴 밸류지? 리턴했잖아, 그쵸? 리턴 밸류인데 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들었지. 제가 들은 거 말고 김현지 학생도 들었단 말이에요. 현지도 들었어요. 현지가 들은 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죠, 그쵸? 여기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이드 이펙트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당사자잖아요. 제가 콜러고 여기 이제 콜리죠. 콜리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대상이 뭔가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이드 이펙트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부작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우한테 무슨 약을 줬는데 약을 지우가 발랐더니만 좋은 효과가 났어.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뭐 다른 가려움증이 더 나왔다. 그럼 이제 그 사이드 이펙트 같잖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란 말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누가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이드 이펙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긴 하지만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친숙한 단어를 하나 골랐는데 여러분들하고 친숙한 단어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죠? 학교에 있죠? 부산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이거를. 부대 효과. 부산대 효과 같은 그런 것처럼 같이 일어나는 다른 효과예요. 부대 효과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효과라는 거죠. 사이드 이펙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이드 이펙트는 뭔지 알았죠, 여러분들? 근데 사이드 이펙트의 개념을 파악하려면 이거 말고 딴 게 또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이드 이펙트 이건 알았는데 사이드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지금 여기 우균 있잖아요. 우균. 콜러라는 우균하고 지우라는 콜리하고 말고 제3자, 현지라는 제3자가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사이드 이펙트는 이걸 가정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3의 이런 걸 가정하고 있는데 제3의 어떤 대상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역 변수. 어디 딴 걸 바꾼단 말이에요. 딴 걸 바꾸거나 아니면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도 전역 변수라고 볼 수 있죠.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미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이미 표준 입력이 있고 이미 표준 출력이 있고 그런 입출력 장치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하는데 입출력을 하라니까 이미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함수가 좀 이상해. 리드를 하고 나면 리드의 원래 펑셔널 랭귀지에 따르면 리드에 파라미터를 주고 그러니까 여기다 아규먼트를 줘요. 아규먼트를 주고 뭔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아규먼트에서 나오는 결과는 똑같아야 돼. 퓨어 펑션이니까. 펑션은 내가 받은 거에만 디펜던트 해야 되거든. 근데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리드 할 때는 여러분들 12를 넣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리드 할 때는 13을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리드를 호출할 때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퓨어 펑션이 아니에요, 리드는. 얘는 임퓨어 펑션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이트하고 디스플레이 두 개가 있는데 라이트, 디스플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근데 결과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입출력 장치에 반영이 되는 거지.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켜야만 입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 라이트하고 디스플레이도 이것도 퓨어 펑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impure 펑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순수하지 않은 함수지. 부대 효과를 일으키는 함수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이제 풀었을 수밖에 없네. 부대 효과를 발생시키는 함수. 그 영어로는 이제 impure function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여기 스킴의 예를 들기 전에 여러분들 그 제가 저한테 C++나 C를 들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스캔F 한번 해볼까요? 스캔 펑션 하잖아요. 스캔 펑션에 여기 이렇게 하면 정수를 읽어서 10진수를 읽어서 n에 저장하죠. 리턴 밸류는 뭐게요? 뭐가 나올지? 잘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리턴 밸류는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0은 스캔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여러분들 스캔하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1 이렇게 넣었어요. 1. 그러면 데시말을 익스펙트 했는데 이건 데시말로 컨버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0 리턴해요. 만약 여러분들 12 이렇게 했다. 그러면 1 리턴해요. 그래서 스캔 펑션의 리턴 밸류는 성공적으로 읽어서 변환한 아이템의 개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 %d 하나밖에 없잖아요. 0이나 1밖에 안 나오겠지. 근데 언제 마이너스 1 나오냐면 end of file 나왔을 때, end of file을 인카운터 했을 때는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프린트 헬로 월드 할 때 프린트 펑션에서 여러분들 헬로 하잖아요. 헬로 이렇게 하죠? 할 수 있지? 자, 근데 프린트도 리턴 밸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printf %d 이건 뭐가 되게요? 헷갈리죠? 왜냐하면 일단 헬로를 출력하겠지, 그쵸? 헬로를 출력하는데 헬로를 출력한 거에 리턴 밸류를 여기 리턴 밸류잖아요. 리턴 밸류를 출력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hello 5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printf의 리턴 밸류는 제대로 출력한 캐릭터 개수예요. 5글자를 출력했지? 그러니까 hello 5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hello 5 여기 한 칸 띄고 싶다. 그럼 여기 이제 요 앞에 한 칸 떼주면 돼. 그럼 hello 한 칸 띄고 5가 나오지. 자, 사이드 이펙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hello는 됐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printf하고 프린트 펑션 하는데 %d 할게요. %d 하는데 여기다가 hello는 했어 이미. 프린트 펑션 야 hello만 문자열이니 나도 출력해줘 하고서 여기다가 프린트 펑션하고 여기다 월드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예측은 가능해요. 일단 10이 출력되겠지. 정상적으로 되면 헬로에서 5, 월드에서 5 해서 더하니까 10이 출력되겠죠? 자, 끝에는 10이 출력될 텐데 여기에 헬로 월드하고 10이 출력될까요? 월드 헬로하고 10이 출력될까요? 헬로 월드 10이 출력될 수도 있고 월드 헬로하고 10이 출력될 수가 있어요. 그게 원래 C의 데피니션이에요. C의 데피니션에서 여기 A 플러스 B 있잖아요. A 플러스 B 하면 얘하고 얘의 수행 순서는 어떤 걸 먼저 이밸류에이션 하느냐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자바에선 정해져 있어. C하고 C++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자바는 얘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플러스가 left associative면 얘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C하고 C++는 그거는 아니에요. left associative는 언제만 적용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할 때 얘 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이제 left associative예요. 근데 그걸 구할 때 어느 피연산자를 먼저 구하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서 C를 먼저 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무식한 말을 안 하게 되지. 여러분들 무식한 말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수님한테도 많이 들었던 무식한 말인데 저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괄호로 감싼 수식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바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 너무 여기다 많이 쓰니까 이게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너무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건데 너무 많이 설명한다. 예를 들어볼게 하나 여러분들. A 물음표 했어요. 물음표하고 B 나누기 제로 콜론하고 C 더하기 D 이렇게 수식을 계산했다고 해봐요. 뒤에 그 다음에 이거를 2에다 저장해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자, 그 선생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말한 교수님 말에 따르면 괄호를 감싸는 걸 먼저 계산하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겠네. 그래요? 제일 먼저 계산하는 거는 A부터 계산해. A부터 계산하고 A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프레디키스죠.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쪽 아니면 이쪽을 해요. 심지어 B 나누기 제로는 false면 계산 안 할 수도 있어요. 괄호를 감싸도. 뻥이지 뻥. 여러분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이제 그런 무식한 말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괄호를 감싼 수식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는 거는 초보자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괄호를 감쌌어도 계산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괄호는 연산자가 아니야. 연산자가 아니고 대신 괄호는 뭘 하냐면 바인딩을 결정해줘요. 구조를 결정해주는 거지. 구조만 결정하기 위한 것일 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여기 괄호의 원래 유래는 아시죠? 괄호의 원래 유래는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보여드릴게요. 괄호의 원래 유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한 묶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이야. 한 단위로 보라고. 한 묶음으로 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 타이핑할 때 동그라미 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으로 잘랐지. 반으로 자르니까 이쪽이 여는 괄호가 됐고 이쪽이 닫는 괄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했지? define 해서 막 이렇게 여는 괄호 하고 닫는 괄호 했지, 이렇게. 그렇죠? 괄호의 원래 뜻은 그걸 한 단위로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킴에서 수식이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아톰이고 원래 한 단위고 나머지는 여러 개인데 한 단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쵸? 이게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자, 너무 사설이 길었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네.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죠. 여기 write하고 display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define num 여기 한번 해볼게요. define num을 define 하는데 그냥 read 했어요. 밑에 끝도 없는 read를 했어요. 가만히 기다려요. 여러분들 31 했어요. 그럼 num은 31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퓨어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define num 하고 다른 read를 하면 여러분들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50 했으면 그 다음에 num은 50가 되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펑셔널 랭귀지 하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num이 어떤 때는 31이 됐다고 어떤 때는 50가 돼. 말이 안 돼. 이런 거지. 알겠죠? 자, write 해볼게요. write 지금 50니까 num 플러스 1 하면 뭐가 나올까요? 51이 나오겠죠. 그렇죠? 51이 write를 잘못 썼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write 플러스 1 하면 51이 나와요. 디스플레이 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러스 1 똑같은 것 같죠? write나 디스플레이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write hello 하고 여기 뉴라인이에요. 뉴라인 스킴 이렇게 했어요. 안녕 스킴 했을 문자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쵸? 디스플레이 하면 헬로 스킴 하고서 이렇게 뉴라인 했어 이렇게 했어요. 예측이 되죠? 헬로 스킴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 둘 차이를 아시겠죠? 라이트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문자열로 된 거를 이제 문자열 출력을 해주는 거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스킴으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건 연산자가 없다. 진짜로 연산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함수야. 함수. 함수라고 보고 사실은 스킴은 그걸 함수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이제 함수는 펑션이잖아요. 오퍼레이터가 없고요. 오퍼레이터를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스킴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펑션이라고 안 부르고 원래 50년대 만들어진 언어라고 했잖아. 그때 발맞춰서 프로시저라고 불러. 프로시저라고 불러요. 자, 연산자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프로시저로 간주해요. 여기 보면 얘는 플러스라는 프로시저인데 1이라고 2라는 아규먼트를 받으면 플러스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프로시저 곱하기라는 프로시저 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왜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냐면 C 텀으로 쓰면 C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하면 똑같거든요. 이게 플러스 1,2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그치? 마이너스 1,2 곱하기 1,2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특이하죠? 연산자가 없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게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선순위 배우잖아.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이렇게 따로 가르쳐 주죠. 근데 이렇게 쓰면 그런 게 미연에 차단이 돼요.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를 하는데 1이고 곱하기를 하는데 2, 3이고 이렇게 되지. 그치? 이해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를 하는데 앞에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스킴 수식으로 하면 괄호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 3 이렇게 되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곱하기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일기 썼어요? 이걸 쓰는 거예요. 쓰고 난 오늘 이걸 배웠다. 이렇게 썼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 다르게 썼어도 됐겠지만 지난 시간에 람다를 배웠어요. 람다 배웠지? 자, 오늘 뭘 배우냐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지지난번에 얘기했나 보다. 오늘은 이걸 쓰면 돼. 트리는 리스트였구나. 사실은 이거지. 거꾸로 리스트는 트리예요. 리스트는 트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여러분들 리스트 오브 리스트잖아요. 제너럴라이즈드 리스트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근데 제너럴라이즈드 리스트는 결국 뭐라고? 트리예요, 트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C를 배울 때 뭐 우선순위나 결합법칙 막 이거 한참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트리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트리 표현 해볼게요. 이거의 트리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나중에 계산하고 이거의 오퍼랜드는 1하고 이쪽 오퍼랜드는 곱하기야. 그리고 여기에 오퍼랜드는 2, 3이야. 이런 트리지. 그쵸? 얘는 무슨 트리야? 곱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1, 2야. 여기는 3이고.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여러분들 트리예요. 오늘 일기에 쓸 내용은 이거예요. 지난주에 람다를 배웠는데 내가 알고 있던 리스트가 아니었어. 여태까지 알고 있던 리스트가 사실은 트리였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사용 가능하지만 나누기는 이상하게 동작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1, 2 잘 돼요. 빼기 1, 2 잘 되고요. 곱하기 1, 2 잘 되는데 나누기 1, 2 2분의 1 여러분들 2분의 1이 나왔어. 얘는 분수를 이렇게 나타내요. 분수를 자기 분수를 아는 애네. 스킴의 수 타입은 그래서 약간 복잡해. 여러분들 펑셔널 랭귀지답게 약간 복잡해요. S 익스프레션 볼게요. S 익스프레션은 지난번에 얘기한 아톰 한 단위죠. 리스트는 여러 개인데 단위처럼 볼 수 있게 괄호를 묶은 거라 했지 여러분들? 이게 얘기했잖아. 잘라서 이렇게 괄호로 나왔다 그랬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톰하고 리스트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얘를 합쳐서 S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S 익스프레션은 뭐 약자일까요? 심볼릭 익스프레션의 약자예요.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게 이런 관계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얘가 파일이에요. 파일인데 파일에는 일반 파일이 있죠. 일반 파일이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디렉토리가 있지. 디렉토리에는 파일이 포함될 수 있잖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트리 구조가 된다 했잖아요. 리스트가 바로 그래요. 0개 이상의 아톰을 포함한 게 아니라 S 익스프레션을 괄호를 묶은 거예요. 0개니까 가장 간단한 리스트는 이거죠. 그렇죠? 한 개를 묶었어요. 만약에 한 개, 1 하나 묶을 수 있겠지. 그렇죠? 1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1, 2 두 개 묶었어요. 1, 2 이렇게 두 개 묶을 수 있어요. 리스트죠. 1, 2 두 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2 대신에 얘도 S 익스프레션이잖아요. 얘도 S 익스프레션이지. 0개 이상의 S 익스프레션을 묶으면 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지. 2 대신에 이거. 1 대신에 이거 첫 번째 한 거. 얘도 리스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킴의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트구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쿼트라는 걸 써줘요. 쿼트를 써주는데 컨스라는 걸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요. 컨스는 뭐에서 나온 거냐면 컨스트럭트죠. 생성자예요. 생성자. 리스트를 생성하는 유일한 생성자예요. 컨스트럭터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컨스트럭터의 컨스인데요. 임의의 S 익스프레션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데 여기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 잠깐 그냥 생각해 주면 이 쿼트인데 여러분들 따옴표죠? 따옴표니까 따옴표는 이 안에 거를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가져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쿼트 1은 그냥 1이에요. 쿼트 2, 3은 그냥 리스트 2,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가 아니라 컨스 쿼트 1 2, 3 그럼 이건 뭐냐면 2, 3이란 리스트 앞에 1을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 2, 3이 돼요. 제일 간단한 리스트가 뭐였죠?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잖아.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 앞에 2를 붙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쟤를 만들려면 컨스 1, 그 다음에 컨스 2, 컨스 3을 여기다 붙여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 1, 2, 3이 만들어지지. 너무 까다롭죠. 할 때마다 컨스를 매번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함수를 만들었어요. 리스트 1, 2, 3 하면 1, 2, 3 만들어지는 거. 저기 컨스 1, 2는 이미 아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쿼트를 안 해도 돼요. 컨스 2, 컨스 3 이렇게 해도 맨 마지막은 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피가 되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거는 해야 되지만 리스트는 나머지는 쿼트를 안 해도 돼요.
쿼트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상수는 이제 값이 똑같기 때문에 리스트는 근데 해줘야 돼. 리스트는 쿼트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컨스 1, 쿼트 2, 3만 하면 되지. 뒤에만 쿼트를 해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빈 리스트인가 검사하는 게 있어요. 빈 리스트인가 검사하는 게 널이에요, 널. 그래서 널 하고 이렇게 되면 빈 리스트 true가 맞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널 하고 여기가 const였어요. const 이렇게 1을 하나 붙여야 되겠지? 이렇게 붙이면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널이 아니겠지, 그치? false가 되죠. 자, 리스트의 맨 앞에 원소를 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define 하나 해볼게요. define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list of 1, 2, 3를 ns로 define 했어요. 그럼 ns는 1, 2, 3이 되겠죠, 그렇죠? 했는데 거기서 맨 앞에 걸 가져오고 싶어요. ns를 가져와요. 그러면 1이 되겠지. 후더는 ns에서 1만 빼고 나머지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들 const는 되게 강력한 함수죠. const는 되게 강력한 함수예요. 그래서 const는 여기에 강력한 함수라서 이제 a가 들어오고 여기 리스트가 들어오잖아요. 리스트가 들어오면 어떤 걸 만들어주냐면 리스트 앞에 a가 들어간 걸 만들어주죠. 그렇죠? 새로운 리스트 뭐 ls2를 만들어준다고 합시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컨스죠? 이렇게 하는 게 컨스죠. 근데 car는 뭐냐면 여기 ls2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스에서 a를 빼는 게 car예요. 여기서 ls를 빼는 게 쿠더지. 카 쿠더 뭐 발음도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이제 리셉을 처음 만든 컴퓨터가 IBM 컴퓨터인데요. IBM 컴퓨터에서 카하고 쿠더를 레지스터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CAR은 컨텐트 레지스터 어드레스 파트예요. 그래서 커맨드 레지스터 어드레스고요. 커맨드 어드레스 레지스터고요. 얘는 커맨드 데이터 레지스터예요. 이게 레지스터 이름이야, 얘가. 두 개가 레지스터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카하고 쿠드하고 둘 다 R로 끝나는 거예요. 얘는 어드레스 파트, 얘는 데이터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떤 형태냐면 컨스하고 ALS를 하면 얘가 뭘 만드냐면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박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쪽에는 A를 저장하고 이쪽에는 LS를 저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펑션이 여기 어플라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펑션 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어드레스라고 본 거고 얘는 그 아규먼트 파트잖아요. 데이터라고 본 거지. 그래서 CAR, CDR, 카쿠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컨스하고 카쿠더는 이제 카쿠더 합쳐서 컨스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함수가 지금 아규먼트를 2개 받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초기 IBM 704에서 어드레스 파트의 레지스터를 이제 카라고 했고요. 이 디크리먼트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 파트의 레지스터를 쿠더라고 했습니다. 자, 리스트를 만드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빈 리스트가 있고 원소가 있는 리스트가 있지, 그치?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고 하나라도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페어는 리스트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했죠. 아까 x, y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 2개인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x고 x, 여기가 y예요. 그래서 얘를 다트 표현으로 쓸 때는 여기 x, y 이렇게 써줘요. 리스트 ABC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냐면 A 하고 이쪽이 또 리스트야. B 이쪽이 또 리스트고 C 하고 이쪽이 널이지.
얘기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쓰지만. 자, 페어하고서 그 스킴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킴에서는 이름에 물음표를 쓸 수가 있어. 이름에 물음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페어 이렇게 쓰면 아이고 요게 전체가 아이덴티파이어 이름이에요. 이게 식별자예요.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페어 하면 뒤에 있는 S 익스프레션이 페어인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페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페어 S 그럼 얘는 리스트니까 페어겠죠, 그렇죠? true가 되죠. 페어하고 널만 한번 해볼게요. 얘는 페어가 아니겠지. 그렇죠? 같은 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cons 이렇게 된 게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청객? true. 그렇죠. 이건 true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페어하고 그러면 이거 리스트 말고 딴 거는 어떨까요? 얘도 페어가 아니지. 그렇죠? 아톰이니까 페어가 아니지. 자, 그래서 리스트 그런 형태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1.2 만들어 볼게요. 배드 신텍스는 이게 점은 명시적으로 쓸 수 없게 해놨나 보다. 배드 신텍스. 이것도 안 되나? 안 되네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되나 보자. 그건 되네 또. 이건 되는데 점을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처럼 쓰면 안 돼요. 아, 이건 되나 그러면? 안 되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ns 말고 p, define p, p는 put하고 1.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페어하고 p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되지. true예요, true. 왜냐하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리스트는 아니지만 페어지. 그래서 여러분들 페어를 알려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리스트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현된다 하시면 알면 되겠습니다. 아톰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함수를 작성해 봅시다. 왜냐하면 아톰은 여러분들 리스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인 경우에는 일단 페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어면은 리스트니까 not 페어여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페어가 아닌 것 중에 널도 페어가 아니잖아요. 널은 근데 리스트죠. 그러니까 널도 아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여기다가 twice하고 막 이런 거 출력을 했는데 더블 말고 새로 하나 지우고 define atom 하는데 x 그리고 and not pair x가 페어면 안 되고 또 not x가 널이면 안 되고 여기까지 end죠. 람다 함수죠. 그걸로 define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괄호를 여러분들 C 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오프닝 한 거에다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C에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네. C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스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게 C 습관인데요. 스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끝에 있는 괄호는 여기다 그냥 다 갖다 붙여요. 아시겠죠? 인덴테이션을 하되 끝에 한번 다 갖다 붙여요. 자, 그럼 이제 아톰을 한번 해봅시다. 아톰 1, 이게 아톰이니 아톰이겠죠. true가 아톰이니 샵 t 아톰이죠. 스트링도 아톰인가? 스트링 아톰이니 아톰 널도 아톰인가? nil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il을 어떻게 정의하자. 그래서 define nil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아톰 하나 더 해보자. 아톰 cons 1, nil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save as 아톰이니까 atom.scm으로 하겠습니다. atom.scm 저장해 볼게요. 자, 그래서 런해 보면 여기 런해 보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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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맞죠? 아톰이 제대로 구현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의미는 리스트는 페어고 nil은 페어는 아니지만 리스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리스트가 아니면 아톰. 자, 드디어 여러분들 오늘 계산 여태까지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배운 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배웠죠? 오늘 지금 여기 배울 거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언어에는 별로 없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거는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방법. 여태까지도 사실 약간 배웠었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리스트 쓰면 되죠. 그렇죠? 리스트를 쓰면 되는데 계산하지 않는 방법은 따옴표를 쓰면 돼요. 따옴표. 싱글 쿼트 따옴표를 쓰면 돼요. 그래서 따옴표 x라고 쓰면 x를 계산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x를 계산 좀 이상하지? 계산하지 마가 있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매일 공부 잘하고 있니? 숙제했니?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상현아 공부하지 마. 현지 숙제하지 마.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부모님이 갑자기 좀 이상해지셨나? 근데 리스벤은 그런 게 있어요. 하지 마 이게 있어요. 하지 마. 자, 근데 이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쿼트 x 하잖아요. 쿼트 x 하면 이거는 쿼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쿼트라는 펑션인데 쿼트 x의 약자인데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 함수예요. 아규먼트로 들어온 거를 아무것도 안 하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좀 그러니까 함수라기보다는 이거는 함수에서 좀 어긋나 있지. 보통 우리 스킴의 모델 아까 지난번에 이 태극마크에서 뭐였어요? 이벨 어플라이였잖아요. 그렇죠? 이벨 어플라이였죠? 그 의미에 따르면 x 이벨 해야 되거든요. 이벨하고 쿼트를 어플라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근데 특수한 함수라서 키워드처럼 보시면 돼요. 이런 특별한 키워드는 쿼트라는 키워드는 얘 이벨 안 해요. 아예. 얘 이벨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리턴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아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냐면 쿼트 QOT 쿼트 아톰이죠. 그래서 아톰이 그냥 나와. 쿼트 스킴 이렇게 나와요. 실행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1, 2, 3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근데 쿼트 1, 2, 3 하면 에러가 안 나죠. 쿼트 아톰 그냥 아톰이 나오죠. 쿼트 아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쿼트 스킴 되죠. 쿼트 스킴하고 똑같아요. 1, 2, 3 하면 오류가 나죠. 1이 함수가 아니니까 펑션 에러가 나죠. 1이 아규먼트 두세 개를 받는 게 아니다. 프로시저가 아니다. 나왔어요. 근데 쿼트 1, 2, 3 하면 상관없어요. 이밸류에이션 하지 않지. 그래서 이거랑 똑같죠. 그 뒤에 1, 2, 3이 있어도 이별 안 하는 거예요. 아톰 하고서 쿼트 1, 2, 3 1, 2, 3 쿼트 안 한 게 아톰이니? 여기선 계산 안 했지? 그 나온 게 뭐예요? 리스트죠? 그러니까 아톰이 아니지. 월스가 되죠. 아톰하고 쿼트 1 이렇게 했어요. 1은 계산을 안 하죠. 1은 계산 안 하잖아. 그렇지만 나온 거는 아톰이지. 그래서 true가 되지. 아톰 쿼트 닐 했어요. 닐 계산 안 하죠. 그렇지만 나온 건 닐이죠. 닐은 리스트지.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되죠. 리스트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atom what on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좀 어떤 때는 이거 잠깐 늘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보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1, 2, 3 이것도 아톰하고 쿼트. 이 쿼트에다 쿼트를 쓰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쿼트 1. 헷갈리죠? 이건 뭐냐면 쿼트 1이에요. 쿼트 1을 계산하지 않는 형태로 그냥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function quote can be complicated 돼 있죠. 플러스 1, 2 하면 2라고 이 계산하죠. quote 플러스 1, 2 이거 계산 안 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1, 2가 그대로 나와요. quote A 하면 A 계산 안 하죠. 이거랑 똑같죠. quote A랑 똑같아요. quote A 하면 quote A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quote A랑 똑같죠. 상수에 대해서는 쿼트가 필요 없다. 왜냐면 어차피 계산하든 안 하든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쿼트 1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쿼트라고 돼 있는 문자열이나 쿼트나 똑같다는 거죠. 샵t는 아톰이고 트루 밸류죠. 쿼트 샵t나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수로는 뭐라고요? 불리언 펑션이 수로예요. 스키면서 수로는 물음표로 끝나요. 아주 재밌죠? 물음표로 하면 돼. 널 하고서 여기서 물음표 붙이면 수로예요. 컨벤션. 그래서 아까 우리 아톰 할 때도 물음표 붙인 거예요. 아톰이랑 펑션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기 디파인 할 때 여기 물음표 붙였잖아요. 그거는 얘가 불리언 밸류를 낸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인수로 그리고 넘버는 인수가 숫자인가 검사하는 거예요. 수인가 검사하죠. 그래서 넘버 한번 해보죠. 넘버 샵t 수가 아니죠. false죠. 넘버 1 이거 true죠. 그렇죠? 넘버 만약에 어디션을 했어요. 1, 2 넘버가 true죠. 근데 런타임 에러는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디바이드 바이 제로 하면 런타임 에러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하다가 안 되는 거죠. 이벨 어플라이 할 때 이벨 하다가 에러가 난 거예요. 타입 체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넘버는 프레디키트예요. EQ는 인수로 주어진 두 개의 아톰이 같은가 검사하는 거다. EQ 샵t 같은 거니 true죠. EQ 1 EQ 1 2 false죠. 아시겠죠? EQ는 사실은 원래는 아톰이 같은 거 검사하는 건데 리스트 될지 몰라요. 리스트 2개 해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톰만인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것도 리스트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의 아톰이 같은 걸 검사하는 건데 두 개의 S 익스프레션이 같은 걸 검사하는 걸로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false.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스kim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tree. 그렇지. 여러분들 오늘 가서 일기에 쓰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리스트하고 트리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글자 수만 같은 줄 알았는데 같은 거였구나. 재밌죠? 재미없으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